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엿새 만에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서구 치평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과 북구 문흥동 50대 여성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존 감염원인 경북 칠곡 산양삼 설명회와 광주 북구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나왔고 전남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가 잠잠했던 순천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 사흘간 머무르며 장례를 치른 부산 거주 남성이 확진되면서 접촉자가 200명 가까이 나온 건데요. 순천시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부산 북구청의 허술한 관리로 피해를 봤다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여기서 장례를 치른 부산 거주 6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수가 방문해 식사도 하는 장례식장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진 상황. 현재까지 접촉자 179명은 음성이지만 순천시는 부산 확진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 북구에 대처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순천에 머무르던 지난 17일 이미 자가격리자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에서 부산에 오면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며 스스로 격리하지 않고 사흘 동안 순천에서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부산 북구청은 자가격리 수칙을 알렸다면서도 A씨가 어디 있는지, 격리는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물품 갖다 주면서 제 몸 앞에 물품 놔뒀습니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내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순천시는 확진자가 자가격리 지시를 어겼고 부산 북구청도 자가격리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봤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인력이 동원됐고 또 우리 시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결과로 그 구상권을. 지난 8월 순천에서 자가격리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시민 역시 부산 남구가 순천시에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방역에 허점이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확진자 동선 파악 시간이 골든타임인 만큼 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신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지난 1998년 여수시와 여차원시 여천군이 3류 통합을 하고도 청사는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가 통합청사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 이른바 3류를 통합한 지 23년째. 당시 통합청사 논의가 중단되면서 여수 원동청사를 1청사로, 여서청사를 2청사로, 문수청사는 3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조직들이 위치한 건물까지 합치면 여수시 청사는 8개나 됩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이 청사 통합을 위해 별관 증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흩어진 청사를 하나로 모으는 것, 그리고 다양한 여문지구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바로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가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는 상황.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위기인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혈세를 들여서 별관 신축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여수시는 청사 건립 예산은 400억 원으로 4년 동안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여서 문수 지역에 재생사업 등을 벌여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통합청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지역 분열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사 활성화를 주장하는 주철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주의원의 측근인 전 현직 시도위원들이 포함돼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통합청사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 지역 정가에서는 통합청사 논란이 정치권 세력 싸움으로 번져 시민을 위한 당정 협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합청사 구축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지역 발전인 만큼 여수 시민들은 정치권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폭력 발전에 따른 각종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거리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요. 화순군의회가 발전기와 민가 간의 거리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전남 화순 지역 농민들이 화순군의회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화순군의회가 풍력 발전기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결국 농민들의 반발로 조례안 개정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여 만에 화순군의회가 조례안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발전시설과 민가 사이 이격거리를 10가구 미만인 경우 1.5km, 10가구 이상은 2km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격거리를 각각 800m와 5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재발의한 의원들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며 당위성을 내세웁니다.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에 부합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충정심이 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의회가 석 달 만에 크게 바뀌지 않은 내용으로 또다시 개정에 나선 건 개발업체 편을 드는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례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그네들의 어떤 의사에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 화순회가 전력난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이 긴박하게 이 조례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화순군의회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늘은 기도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 보이고 있지만 날씨가 막지는 못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비는 내리지는 않겠고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검은도와 초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영광과 화순이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와 광양 2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와 진도 23도, 장흥과 완도 24도까지 오르겠고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구름 많다가 주말에는 차츰 맑아지겠고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사기 도박 혐의로 지역 기자 50대 A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도박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특수화투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서 8억 원대 사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남부대 모 학과 A 교수를 입건하고 지난 21일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학생들의 졸업을 위해서 지난해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나 출결 현황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활동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지방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광주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비용은 174억 원으로 2018년보다 4%가량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비중은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제주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습니다.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0% 이상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핀의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광주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1,28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떨어졌습니다. 전남은 1,305원으로 11% 하락했습니다. 주요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합니다. 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한 전북 군산을 비롯해서 인천 서구와 서울 등에서 운영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기는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면서 심리상담 요청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6개월 동안 코로나19 심리지원단과 자치구 심리지원반에서 진행된 심리상담 건수가 9,400여 건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4,000여 건은 7월과 8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